안녕하세요. 매국고 생명과학 학생들, 선생님은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면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차 방어작용, 2차 방어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1차 방어작용은 선천적인 면역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무조건 인식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었습니다. 2차 방어작용은 후천적 면역이고 특정한 항원을 인식해서 반응을 하는 특이적 방어작용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혈액형 판정과 수혈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혈액형이 뭔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혈액형을 왜 알고 있어야 될까요? 혈액형에 따른 성격을 알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는 수혈 관계 때문에 혈액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수술을 할 때 혈액이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혈액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혈액의 타입이 같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혈액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BOC 혈액형, 또 하나는 RH 혈액형이죠. ABOC 혈액형과 RH 혈액형은 이제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ABOC 혈액형은 왜 ABOC 혈액형인지 설명을 하면요. 적혈구 표면에 있는 뭐의 종류에 따라서 혈액형을 A형, B형, AB형, O형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뭐가 뭐냐면은 응집원입니다.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A형, B형, AB형, O형으로 구분합니다. 이 응집원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적혈구의 표면이에요. 자, 적혈구 기억납니까? 적혈구는 우리 혈관 속에 들어있는데 둥글 납작한 원반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색깔은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있고 산소를 운반하는 매우 특수한 세포입니다. 자, 근데 이 세포 표면에 뭔가가 이 세포를 알려주는 특정한 물질이 붙어 있는데요. 그것을 응집원이라고 부릅니다. 응집원의 종류는 크게 A와 B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응집원 표면에 네모나게 예시를 해놓은 이 A라는 응집원이 있으면 A형, 뾰족하게 표시한 B라는 응집원이 있으면 B형입니다. 그래서 혈액형은 응집원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B형이다라면 유추할 수 있겠죠. 아, 적혈구 표면에 A라는 응집원도 있고 B라는 응집원도 있구나. 그래서 AB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O형은? 네, O형은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이 없어요. 그래서 없다란 뜻으로 제로. 그래서 O를 사용해서 O형입니다. 그래서 혈액형은 어디에 있는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응집원과 모양이 딱 맞는 응집소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응집원이 있고 그 응집원과 모양이 딱 맞는 응집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항원항체 반응은 모양이 딱 맞아 떨어져서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아이고 꿀쩍 안 써줘. 특이적 반응을 한다라고 배웠어요. 특이적 반응. 그리고 항원항체가 서로 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뭉쳐서 무슨 반응? 응집 반응을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서로 뭉쳐서 덩어리게 짓는 응집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응집 반응을 해서 뭉쳐져 있으면 백혈구들이 쉽게 찾아서 제거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혈액형의 응집원과 응집소가 항원항체 반응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원은 항원의 경우이게 됐고 응집소는 항체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응집소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항체처럼 이렇게 Y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응집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응집원 A는 응집소 뭐와 모양이 딱 떨어지고 응집원 B는 응집소 뭐와 모양이 딱 떨어지는데 그것을 이름을 A와 만나는 것을 알파라고 하고요. B와 만나서 모양이 딱 떨어지는 것을 베타라고 합니다. 알파와 베타. 그래서 A와 알파가 만나면 응집 반응이 나타나고 B와 베타가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혈액 속에 이 A와 알파가 동시에 들어있어서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혈액이 서로 응집반으로 막 엉겨 붙겠죠. 그럼 쇼크하게 됩니다. 쇼크사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A와 알파가 혈액 속에 같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B와 베타가 같은 혈액 속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A형이라는 혈액형 안에는 응집원 A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알파가 있으면 안 되니까 뭐가 있냐면 베타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응집소라고 칸을 채울 수가 있고요. A형 혈액형에 들어있는 응집소는 베타입니다. 그래서 베타의 여기 이쪽 끝이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A의 요 네모난 요 부분과 모양이 다르니까 결합하지 않고 응집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응집소는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혈청에 있습니다. 혈청이란 말이 좀 낯설죠. 혈청은 혈장에서 파이브리노겐을 제거한 거예요. 파이브리노겐은 혈액 응고에 관련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혈청에 응집소가 들어있다. 혈장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혈장에 녹아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금 배운 내용을 생각해보면 B형의 혈액형에는 알파가 있으면 안 되죠. 아니, 베타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들어있다? 알파가 들어있다. 알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AB형은요? 응집원이 A와 B가 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 둘 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없다. 자, O형은요. 응집원이 없어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둘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A형 혈액에는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A가 있고 혈장의 응집소는 베타가 들어있습니다. B형은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B가 붙어있고 혈장의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어요. AB형은 응집원 AB를 가지고 응집소가 없습니다. O형은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가 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까? 잘 이해했죠? 그러면 우리가 혈액형을 검사를 한 적이 분명히 있어요. 태어났을 때 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병원에 들어가서 따로 했을 수도 있고 또는 학교에 있으면서 혈액형 판정 실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는 혈액형 판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종종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혈액형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혈액형 판정. 일단 혈액형 판정을 하려면은 시약이 필요한데 그
그 시약이 이것입니다. 2개, 2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지금 여기 A형 표준 혈청이라 돼 있고 B형 표준 혈청이라고 돼 있죠. 뭐야? 혈청이네. 뭐야? 혈청이네. 아까 우리가 혈청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셈했어요? 응집원이 있나요? 응집소가 있나요? 혈청에는 응집소가 들어있죠.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A형 혈액에서 가지고 온 혈청입니다. A형 표준 혈청은 A형에서 꺼내온 혈청이에요. 그럼 A의 혈청에는 어떤 응집소가 들어있죠? 알파가 들어있으면 안 되죠. 베타가 들어있어요. 베타. 그래서 베타를 모아놓은 시약입니다. 베타가 들어있는 시약. 이 베타는 응집원 B에 대항하여 응집반이라니까 다른 이름으로 항비혈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거 두 개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혈청이라고 했어. 혈청에는 뭐가 들어있다? 응집소가 들어있다. 응집소의 종류는 알파와 베타인데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칸은 A형 표준 혈청입니다. 자, A형의 혈액에서 꺼내온 혈청이란 뜻이에요. 그럼 A형 혈액의 혈청에는 뭐가 들어있다? 알파가 들어있으면 안 돼. 베타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시약에는 베타가 들어있는 시약입니다. 그럼 밑에 칸을 보게 되면 B형 표준 혈청이에요. 그럼 B형의 혈액에서 꺼내온 혈청이란 뜻이죠. B형 혈액에는 어떤 요소가 있다?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약에는 알파가 들어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알파는 A에 대항하니까 항A 혈청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A형 표준 혈청은 항B 혈청이고 베타이다. 같은 말입니다. 삼각형이. 여기도 B형 표준 혈청은 항A 혈청이고 알파이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혈액을 떨어뜨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합시다. 떨어뜨렸는데 여기 지금 베타가 들어있는 항비혈청에는 응집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알파에는 응집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치우고 얘기할까?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혈액형을 유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에 반응을 했으니까 A가 있는 사람이고 베타에 반응을 하지 않았으니까 B는 없는 사람이다. 그럼 무슨 혈액형이 되는 거죠? 그렇지. A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자, 한 방울, 이 사람 혈액을 떨어뜨리고 여기 혈청들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어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추할 수가 있죠. 여기 베타와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사람의 혈액에는 B가 있다는 거고 알파와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A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 혈액은 뭐다? B형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죠. 이 다른 사람은 둘 다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 베타에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알파에도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응집원 B도 있고 응집원 A도 있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혈액형은 뭐가 됩니까? 네, AB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사람은 혈청을 떨어뜨렸더니 항비혈청에도 반응하지 않고 항해혈청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응집원 B도 없고 응집원 A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혈액형이 O형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별표 100만 개. 실제로 실험을 한 결과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에 베타가 있고 여기에 알파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응집반이라고 응집반이라 하지 않았어요. 응집반이 여기 지금 막 덩어리 져서 한 곳에 모여있지. 이게 응집반이에요. 그러면 이건 A형이고 여기 베타에 응집반이 일어났는데 알파에 안 일어났어. 아, 그러면 B형이다. 둘 다 응집반이 일어났네. 아, 그러면 AB형이다. 응집반 둘 다 일어나지 않았어. 아, 그러니까 이 사람 O형이다. 이렇게 혈액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약에 있는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을 때 이 각각의 혈액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 사람들의 혈액형을 찾아내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신의 혈액형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알 수 있는 알아서 사용하는 건 바로 수열 관계예요. 수열 관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물론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일이 생겼을 때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자신의 혈액과 동일한 타입의 혈액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반드시 동일한 혈액형으로부터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할 때가 있죠. 실수. 실수로 소량의 수혈을 했을 때 살 수 있는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 대량 수혈은 다르면 무조건 죽습니다. 쇼크로 죽거든요. 근데 소량을 넣었을 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소량은 우유팩 하나 정도 되게 작죠.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쇼크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량 수혈로 실수로 넣었을 때 살 수 있는 경우는 이 원리가 들어갑니다.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간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량 수혈일 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해볼까요? 옆에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A형, B형, AB형, O형이 있어요. 원래 원칙, 즉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원래 원칙은 당연히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혈액형끼리. 근데 다른 혈액형인데 실수로 소량을 넣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형 응집원이 A이고 응집소가 베타고요. B형은 응집원이 B이고 응집소가 알파입니다. AB형은 응집원이 A와 B이고 응집소가 없고요. O형은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가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O형의 경우는 응집원이 없잖아요.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간의 문제인데 O형은 응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량 수혈인 경우 다른 혈액형 A와 다시 화살표 여기
O형과 A형과 AB형에게 다 혈액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B형의 경우는 응집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혈액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B형은 응집원이 둘 다 있으니까 다른 혈액들에게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A형에는 베타가 있고 O형에는 알파 베타가 있고 B형에는 알파가 있으니까 A, B 응집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열 관계에서 소량 수열일 경우에는 O형은 다른 혈액형에게 다 줄 수 있고 B형은 다른 혈액형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열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성립이 된다고 해서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 수혈해서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소량으로 수혈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수혈은 같은 혈액형끼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RH 혈액형입니다. 우리가 아까 ABOC 혈액형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는 ABOC 말고도 여러 가지 혈액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RH 혈액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적혈구 표면에 RH 응집원이 있는데 그 유무에 따라서 있으면 RH 플러스, 없으면 RH 마이너스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얘도 응집반이라 하겠죠. 그래서 응집원과 응집소가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RH 플러스 볼까요? RH 플러스형은 적혈구막에 응집원이 있습니다. RH 마이너스형은 적혈구막에 응집원이 없어요. 근데 응집원과 응집소가 만나면 응집반이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RH 플러스 혈액에는 응집소가 없어요. 응집소의 위치는 혈장입니다. 없어요. 그럼 RH 마이너스는 응집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응집소가 원래는 없어요. 응집소가 없습니다. 원래는 없다가 RH 응집원이 유입이 되면 생성이 되더라. 면역 반응처럼 원래 없다가 응집원, 즉 항원 같은 응집원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응집소가 생성이 됩니다. 좀 다르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혈액형 판정 한번 해볼게요. 혈액형 판정은 ABOC 혈액형과 마찬가지로 항 RH 혈청으로 판정을 합니다. 항 RH 혈청에는 응집소 델타, 즉 RH 응집소가 들어있어요. 자, 어떤 A라는 사람의 혈액에 이것을 떨어뜨렸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은 델타와 반응하는 RH 응집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RH 플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의 혈액에 혈청을 떨어뜨렸는데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쓱 퍼졌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 보통 응집 반응은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B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응집원이 없다는 거죠. 응집원이 없는 사람은 RH-입니다. 이렇게 항 RH 혈청을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은 RH 플러스, 응집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RH 마이너스라고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혈액형을 이제 판정을 했으면 역시 수열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수열 관계의 기본 원리는 당연히 같은 혈액형끼리 수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같은 혈액형끼리 수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소량 수열할 때는 응집원,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간의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소량 수열일 때 이렇게 해야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수열 관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RH 플러스와 RH 플러스끼리 수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RH 마이너스와 RH 마이너스끼리 수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간의 응집반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주는 사람은 응집원이 없는 RH 마이너스는 RH 플러스에게 수열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소량 수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매우 특징적으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한 번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RH 마이너스 혈액에는 응집원 RH 플러스 들어오지 않는다면 응집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은 가능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되면은 응집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수열이 절대 불가능. 이 한 번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RH-는 처음에는 RH 응집원과 응집소가 둘 다 없어요. 그러다가 응집원이 몸에 들어오면 그때 생기는 특성 때문에 RH 플러스 혈액은 RH-에게 소량으로 한 번 수열 가능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BOC 혈액형과 RH 혈액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네요. 그러면 우리 면역 단원이 이제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책의 교재에 있는 관련 문제를 꼼꼼하게 풀고 학습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 유전 단원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한 안내가 잘못됐네요. 이거 아니야.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유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